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4장 기본 소생술의 세 번째 파트, 자동제 세동기 AED의 완벽한 적용과 특수 상황에서의 소생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가슴을 누르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적인 펌프질, 즉 CPR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엉망으로 꼬여버린 심장의 전기 신호를 일순간에 리셋 초기화하여 생명을 되살리는 마법의 스위치, 자동제 세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세동기는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가장 직관적이고 완벽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송 중이거나 구급차안 혹은 소아 환자처럼 특수한 환경과 대상에게는 조금 다른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AED를 적용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현장의 마에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AED 도착 즉시 전원부터 켜야 하는지 그 냉혹한 생리학적 이유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한 환자에게 제세동은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십시오. 심실세동 발생 후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성공률과 생존율은 무려 7에서 10%씩 뚝뚝 떨어집니다. 쓰러진 직후 1분 이내에 제세동이 들어가면 생존율이 90%에 달하지만 골든타임인 5분이 지나면 50%로 반토막이 나고 7분이 지나면 30%, 12분이 넘어가면 25%라는 처참한 수치로 급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슴 압박 CPR을 열심히 해주면 이 그래프의 가파른 하락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꼬인 전기 신호를 푸는 것은 오직 제세동뿐입니다. 이 1분 지연 시 7에서 10% 감소라는 수치와 1분 내 90%, 5분 경과 시 50%라는 생존율 지표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숫자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백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의 디테일입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과한기 하이퍼 벤틀레이션입니다. 살리겠다는 의욕에 백을 있는 힘껏 꽉꽉 짜는 것이죠. 성인에게 1리터짜리 백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전체를 다 짜는 것이 아니라 100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2리터짜리 큰 백이라면 3분의 1 정도만 짜야 적절한 환기량이 들어갑니다. 또한 천식이나 만성 폐쇄 성폐질환 COPD처럼 폐가 뻣뻣해진 환자들은 더 높은 압력으로 짜주어야 공기가 들어가는데 백마스크에 압력 완화 밸브가 달려있으면 압력이 새어나가 환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밸브가 없는 백을 쓰되 반드시 육안으로 가슴 팽창을 확인하며 짜야 합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관 내 삽관 등 전문 기도기가 삽관된 후의 호흡입니다. 삽관이 완료되면 30대의 비율은 폐기됩니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중단 없이 계속 누르고 호흡은 압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6초에 1회씩 분당 10회 제공합니다. 이때 팁은 가슴이 이완되는 시기에 공기를 쏙 불어넣어야 압력 저항 없이 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AED 패드를 붙이기 전 눈 깜짝할 새에 확인해야 할 4가지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물기 제거입니다. 환자 가슴이 물이나 땀에 젖어 있으면 전기가 심장으로 안 가고 피부 표면에 물을 타고 흘러버립니다.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건으로 닦고 붙이세요. 둘째, 부착형 약물 패치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패치 같은 것이 패드 자리에 있다면 화상 위험과 전기 전달 방해 소지가 있으므로 떼어내고 닦은 뒤 붙여야 합니다. 셋째, 아주 중요한 체내형 제세동기 ICD입니다. 심장질환자 가슴 피부 밑에 불룩하게 기계가 만져진다면 그 위를 2.5cm 이상 피해서 패드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 몸속에 기계가 먼저 작동하느라 징하는 작동음이 들리거나 근육이 수축한다면 작동이 끝날 때까지 30에서 60초 대기한 후에 AED를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여성의 브래지어입니다. 풀어서 겉옷을 벗기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위로 쑥 밀어 올려서 흉곽 피부 맨살에 직접 패드가 닿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이 4가지는 현장 실무에서 환자와 구조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철칙입니다. AED 작동 4단계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생명의 알고리즘입니다. 1단계 전원 켜기입니다.
덮개를 열거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음성 지시가 시작됩니다. 2단계 패드 부착입니다. 맨 가슴에 그림대로 밀착합니다. 3단계 심전도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계가 환자와 접촉하지 마시오라고 할 때 반드시 가슴 압박을 멈추고 모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섞이면 기계가 심실세동을 정상으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는 5에서 10초가 걸립니다. 4단계 재세동 시행입니다. 충격 필요 리듬이라 판단되면 기계가 충전 에너지 모음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쇼크 버튼이 깜빡일 때 구조자는 나 떨어지고, 너 떨어지고, 모두 떨어졌는지 I 클리어, U 클리어, 에브리바디 클리어 완벽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감전 사고를 막는 이 클리어 953박자는 실기시험의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패드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성인과 소아의 부착 위치 차이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성인은 기본적으로 전외 부착법 안테리오레터라를 씁니다. 우측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 중간 바로 아래에, 좌측 패드는 왼쪽 젖꼭지 바깥쪽 겨드랑이 선에서 약 7cm 아래에 붙입니다. 심장을 대각선으로 관통하여 전기를 쏘기 위함이죠. 수술 자국 등으로 이 위치가 불가능하다면 양측 겨드랑이나 앞뒤로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면 소아 1세에서 8세는 체구가 작습니다. 패드 2개를 성인처럼 앞가슴에 나란히 붙였다가 두 패드가 서로 닿아버리면, 즉 합선이 되면 전기가 심장으로 안 들어가고 피부 겉으로만 돌아버립니다.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체구가 작아 패드가 닿을 위험이 있다면 하나는 가슴 한가운데 앞면에, 다른 하나는 등 뒤쪽 정중앙에 붙이는 전후 부착법 안테리오 포스테리오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인과 소아의 패드 위치 차이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명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오늘 강의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세동 버튼을 누른 직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쇼크 버튼을 콱 누르고 나면 환자 몸이 들썩입니다. 이때 초보 구조자들은 환자가 깨어났는지 보려고 목동맥 맥박을 짚거나 기계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가만히 쳐다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쇼크 직후에는 전기적 충격으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멍해진 기절한 상태입니다. 즉시 기계적인 펌프질로 피를 짜주어 심장이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재세동 버튼을 누른 그 즉시 1초의 지체도 없이 가슴 정중앙에 손을 얹고 2분간의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세동 이후 즉시 CPR 그리고 2분 후 다시 심전도 분석으로 이어지는 이 무한 사이클을 환자가 명확히 깨어날 때까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AED의 음성 지시에 따른 두 갈래 알고리즘입니다. 기계가 심전도를 분석한 후 왼쪽처럼 재세동 하라 쇼크 인더케이터드라고 하면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누르고 앞서 배운 대로 즉각 2분간 가슴 압박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재세동할 필요가 없다, 노쇼크 인더케이터드라고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환자가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일직선으로 완전히 멎은 무수축이거나 심전도는 뛰는데 맥박이 없는 무맥성 전기활동 P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리듬들은 전기 충격을 줘봐야 소용이 없는 리듬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패드를 그대로 둔 채 즉시 2분간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 유일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숨을 푹 내쉬거나 눈을 뜨고 움직이는 등 명확한 자발순환 회복 ROSC 징후가 보일 때만 가슴 압박을 멈추고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 외에는 기계가 무슨 말을 하든 결론은 2분간 CPI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장은 교과서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에러를 뿜어낼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1 패드를 확인하라는 음성이 계속 반복될 때 패드가 피부에 완벽히 밀착되지 않아 저항값을 못 읽는 겁니다. 원인은 땀, 가슴털, 굴곡진 표면 등입니다. 이때는 기존 패드를 테이프 떼듯 강하게 확 떼어내어 가슴털을 물리적으로 제모해 버린 뒤 수건으로 닦고 새 패드를 붙여야 합니다. 문제 2 분명히 모니터상 충격 필요 리듬인데 기계가 재세동 지시를 안 하거나 버튼이 안 눌릴 때 분석하는 5에서 10초 동안 구조자가 환자 가슴에 손을 대고 압박을 계속했거나 구급차가 덜컹거리는 등 움직임 간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분석 중에는 무조건 손을 떼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일 수도 있으니 수동 재세동 기능이 있는 장비라면 즉시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샷을 때려야 합니다.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특수 상황 원칙입니다. 매우 헷갈리기 쉬우니 잘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는 1인 구조자라고 가정합시다. 옆에 AED가 있습니다. 성인 환자라면 심폐소생술 CPR보다 AED 부착 및 사용이 최우선입니다. 성인은 심장 자체의 전기적 문제 VFVP가 원인일 확률이 높아 재세동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아 환자라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소아는 질식 등 호흡부전이 원인이라 산소 공급이 더 급합니다. 따라서 혼자라면 2분간 먼저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하여 피를 한 바퀴 돌려준 뒤에 AED를 켜야 합니다. 단, 의료 종사자인 여러분이 소아가 심장 부여잡고 갑자기 쓰러지는 심장성 원인을 직접 목격했다면 성인처럼 AED를 먼저 씁니다. 하단의 구급차 이동 중 상황도 보시죠.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는 진동 때문에 기계가 심전도를 절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합니다. 재세동을 위해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구급대원은 반드시 운전석에 구급차 정차를 지시하고 차가 멈춘 상태에서 분석과 재세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역에 비치된 자동 재세동기 바로 일반인 재세동 PAD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누군가 쓰러졌을 때 구조 요청부터 재세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1세 이상의 소아에게도 적극 권고됩니다. 피라미드를 보시면 교육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1차는 경찰, 소방 등 응급 대응 인력, 2차는 산업안전요원이나 심장질환자 가족 등 위험 노출군, 3차가 바로 일반인 및 학생입니다. 여기서 유지 관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기계만 걸어둔다고 끝이 아니죠. 배터리 전원 표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특히 전극 패드는 일회용일 뿐만 아니라 전기를 전달하는 재리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현장에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를 것인가, 그리고 누르다 뼈가 부러지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답변입니다. 먼저 재평가의 조건입니다. CPR 도중 맥박을 짚어보는 것은 오직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징후 스스로 숨을 쉬거나 눈을 뜨거나 팔다리를 움직일 때가 명확히 나타날 때만 허용됩니다. 그전에는 2분 주기 교대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맥박을 확인하느라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늑골갈비뼈 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아주 정상적이고 완벽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60에서 80%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고 흉골 골절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 크레피투스가 났다고 화들짝 놀라서 누르던 손을 멈추거나 압박 깊이를 얕게 줄이면 환자는 죽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가슴 압박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발동하여 정상인에게 CPR 하더라도 중대한 내부 장기 파열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결론입니다. 환자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의 전략입니다. 이송 중에도 가슴 압박 중단은 뇌 손상으로 직결됩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면? 계단 진입 전 평탄한 곳에서 CPR 충분히 하고 들것을 들고 빠르게 계단을 이동한 뒤 다음 층 계단참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들것을 내려놓고 즉시 CPR을 재개하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평지에서 들것으로 이송할 때는 가급적 압박 구조자의 허리 높이에 맞춰 높이가 낮은 들것을 사용해야 체중을 실어 누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높은 들것을 써야 한다면 구조자가 아예 들것 위 환자 가랑이 사이로 올라타서 스탠딩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일정한 깊이와 속도로 눌러주는 자동기계 심폐소생술 장치 루카스, 오토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지만 임상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특수 상황의 소생술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막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기침 심폐소생술 카프 CPR. 환자가 심실세동이 터진 직후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환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강하게 계속하세요. 라고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기침으로 흉곽내압을 높여 피를 짜내는 원리죠. 둘째, 전용부 두드리기 피스트 페이싱.
섬액으로 심장이 멎으려 할 때 의식을 잃지 않은 직후에만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강하게 내리쳐 물리적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술기의 엄격한 전제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심혈관 조영실이나 중환자실처럼 환자의 심전도와 동맥 혈압 A라인이 모니터로 완벽히 감시되고 있는 통제된 상황에서만 임시 방편으로 약 30초 내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준 CP 악화제세동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 기본 소생술의 핵심 요약입니다. 소아는 만 1세부터 8세 미만 25kg 이하, 영아는 만 1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심장 정지의 원인입니다. 성인은 심장 자체의 혈관이 막히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소아나 영아는 이물질 기도폐쇄, 익수 등 호흡부전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소아에게는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의 역할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인이라도 인공호흡을 할 줄 안다면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단, 교육의 단순화를 위해 순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CAB를 유지합니다. 영아 1세 미만에게 재세동을 해야 할 때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아는 에너지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1순위 수동제 세동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동이 없다면 2순위 소아용 감색이 에너지를 줄여주는 커넥터나 스위치가 달린 AED를 씁니다. 만약 이것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3순위 성인용 패드를 부착한 AED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 이때는 패드가 절대 서로 닿지 않도록 앞뒤로 전후 부착법 붙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제4장 기본 소생술 완벽 가이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AED 적용과 특수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많은 변수의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철저히 복습하시고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